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례시 지휘로 승격된 이후에 처음 인터뷰를 드립니다. 먼저 특례시 승격에 대한 시장님 소감을 먼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우리 용인시가 특례시로 됨으로써 시민들도 기대가 크고 저도 또 기대가 큰데요. 중앙정부와 잘 협조해서 특례시로서의 이상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중앙정부하고 협조하는 과정에 정말 중앙정부의 턱이 너무 높다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고요. 또 수차례 이제 청와대, 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이 관련 기관을 찾아가서 장관님들도 뵙고 차관들도 면담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1인 릴레이 시위도 했잖아요. 정말 진땀 나는 어려움을 보내고 맞이한 용인 특례시 출범이 더욱 감격스럽고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앞으로 용인 특례시 1기 시장으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얻어내지 못한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려고 합니다. 특례시 승격 이후에 가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 변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요즘 제가 밖에 나가보면 어르신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특례시가 됐다는데 뭐가 나한테 달라져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많은 걸 좀 수혜 범위를 넓게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복지 분야에서는 상당히 수혜 범위가 늘어났다. 지금까지 이제 기본 재산액 기준이 지금까지는 중소도시로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대도시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공제 액수가 많아져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의료급여, 또 긴급지원 등 국외사업이 대상이 되는데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 중 일부가 연금 대상자로 추가 전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0여 명 정도의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성과는 4개 특례시 가운데서도 우리 용인시가 사실은 보건복지를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값진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는 이제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서 1년여간 하여튼 연구 영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하고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토의도 하고 싸우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제 대조시 기준 적용 시에 복지급여 수급률 변화와 또 재정 추계 등을 분석했고 또 기존 불합리한 기준이 개동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꾸준하게 설득해 나가는데 기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하나 내세운다면 조직의 일부 확대가 있는데요. 본청에 이제 국이 하나 더 생기죠. 또 우리 처인구 같으면 부구청장이 또 생기게 돼요.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를 거치야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 용인시가 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틈이 생겼다. 그런 기회가 되었다. 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 개발 채권 발행이나 또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의 제출, 또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의 권한 등이 우리 시에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가 합세해서 86개 기능 383개의 특례시 단위 사무를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인재개발원 설립과 산지 전용 허가, 또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사무, 또 산업단지 개발과 물류단지 개발의 운영 등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서 곧 국회에 통과가 예상되는 특례들도 일부 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는 이제 개별법의 개정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지방분권법 개정안 제2차 지방일괄이용법이 활발히 지금 논의 중인 만큼 그것에 기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우리 110만 용인시가 원하는 색깔, 원하는 디자인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때 우리가 뭐 사실 그때도 어려웠는데 됐잖아요. 2차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 기대에 대한 뭐 변화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특례시 권한 확보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뭐 지금 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4개 시의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개별 상임위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 개별 상임위에서 그런 사무들을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막 국회에 법안을 내고 상임위 통과 또 본회의 통과까지를 추진하도록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모아서 이제 일괄 개정법으로 이렇게 가면 또 손쉽게 해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특히 4월에 용인시 최초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용인에서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네.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에서 이제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뭐 그동안에 이제 용인신문을 포함한 언론, 지역 언론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이제 체육시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볼, 육상, 씨름, 야구 등 4곳의 경기장을 신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신설이 계획대로 지금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와 축구, 인라인 등 6개 종목의 경기장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비도 지금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종목 특성에 맞는 경기장을 확보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경기도 체육대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도민체전 사상 처음으로 개회식 실황의 생중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13일 날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회식에 공군의 블랙 이글스도 축하 비행으로 오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 합창단과 우리 합창단이 이제 같이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대회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서포터즈를 좀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수가 건 한 1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체육대회 홍보도 하고 또 대회 기간에는 자매계련 시군 선수단 지원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심각해져서 경기장 관람이 정말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처음으로 온라인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경기장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가 자동 추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과 선수들을 따라가면서 경기 장면을 이제 촬영을 하고 이런 여러 개의 영상을 AI가 자동으로 거의 실시간대 편집해서 마치 하나의 화면처럼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사실 저도 이걸 실제로 하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번 시연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대단히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이제 골프 종목처럼 장소가 넓어서 AI 중계가 안 되는 종목들은 할 수 없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8강 이상의 모든 경기는 중계를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그때까지 진정이 안 되면 이런 시스템을 해놓으면 비대면 관람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대면과 또 전 과정에 대한 스포츠 중계를 동시에 준비하게 되면 크게 혼선 없이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홈그라운드인데 몇 위를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욕심이 있다. 곤혹스러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도민체전에 대해서 하려면 우리 시에서 직장 단체 종목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유해야 되는데
부단 용인시가 이제 재정의 문제로 우리 직장 경기 종목을 계속 축소해 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하여튼 최소한 3위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막상 유치를 해놓고 보니까 그게 지금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예. 그래서 성적이 좋아야 될 텐데 성적이 나쁘면 괜히 잔치상 차려놓고 기쁜 것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부담이 지금도 사실은 좀 있어요. 아무튼 3위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용인 경제 도시의 허브다라고 이제 플랫폼 시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또 경기도 도민 환원제에 따른 이익금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군데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과연 이게 그 지역 개발 사업 이익금이 용인시가 아닌 다른 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재투자라든지 이런 통해서 용인시로 환원이 가능한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큰 틀에서 보면 전혀 다른 데로 흘러갈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전에 이제 사업 제안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원본 공개가 지금 가급적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말을 좀 아낍니다. 하여튼 명기가 되어 있다. 명기라면 전체 이익금이 용인시로 재투자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네, 용인시에 다 재투자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게 이슈화 되면서 저희들이 도에 그 질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하고는 다르다. 우선 우리는 지금 민간 개발이 아니라 공공 개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선 다르고요. 또 이제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좀 많지 않아서 5% 지분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익금을 분배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익금은 용인시에 다 분배한다. 다만 투자한 액수가 95대 5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데 그 수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제 조성원가를 산정 후에 이제 분양의 초과 수익은 GH가 독식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다 이루고요. 개발 이익금은 아마 GH와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플랫폼 시티 사업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후에 택지 조성을 하고 분양한 이후에 아마 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때 가면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전문가를 거기에 투입시키고 또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이만큼도 없다. 다음인 이제 도민 한원기금 조례에 관한 건도 우리는 이미 그 이전에 이제 이 제안서도 받았고 MOU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확증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도민 한원기금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신도시 강교 신도시 개발 때의 분배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우리가 하나도 내지 않고 우리 그 토지 12%에 대한 지분을 수원하고 나눠서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들어가는 액수가 개발 이익이 정말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강역 교통대책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또 23번 도로를 지하해서 동탄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용인 지역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성남 경계까지를 그건 우리는 빼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액수도 대단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용인시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될 상황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데 GH에서 뭐 남겨서 갈 리는 없다 하는 말씀을 내가 자신 있게 드려요. 이거 가지고 자꾸들 정치권에서 이슈화 시키는데 그건 전혀 정말 백해무익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개발 이익금이 이제 도로 기반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뭐 재투자는 맞지만 실질적인 용인시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될 거라고 추정을 하시는? 지금 뭐 우리가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어느 정도 이제 산정을 해서 분양을 하고 한 난 후에 이게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이번에는 분양 상한가도 좀 적용이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아울러서 저 이익을 얼마만큼 산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도 변수는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판정한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그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안을 지시를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지시받은 건 없고요. 사실은 이제 3기 신도시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거기는 주택에 대한 것들이 초점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산업시설까지를 포함한 복합도시인데 그때 이제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를 선택하면서 우리에게도 조금 여지가 없느냐.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한 2천여 세대 정도, 그 정도 아마 우리한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건 뭐냐. 이 강역교통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경부고속도로에 IC를 내는 문제, 그 다음에 23번들의 지하 문제. 제가 그때 판단할 때는 야 국토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꽤 어려운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분명히 실무자한테 명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는 나는 3기 신도시하고는 사실은 별개인데 거기에 필요한 세대수를 일부 주는 건 동의한다. 다만 우리 강역교통체계를 수립하는데 국토부에서 적극 협조하는 조건을 해서 해라. 그래서 그걸 동의를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하고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이 끼쳐져서 3기 신도시로 들어간 건 아니다. 예, 뭐 거기에 보면 뭐 이재명 지사가 그거 하니까 시장이 그냥 그냥 거기 복종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국토부하고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 처인구의 공공시설 재배치 관련돼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임기 초반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현재 진행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용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재배치해야 될 땅들에 대한 것은 소요가 대충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뭐 할 것이냐. 그걸 쭉 우리 시유지를 들어갈 만한 곳을 따져보니까 한 12곳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9만여 제곱미터가 이제 가용한 부지인데요. 이 중에서 그럼 최선이 어디냐 하는 것을 지금 용역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략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4곳 정도가 그래도 최적지로 추천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현재 뭐 처인구청 자리도 뭐 가능한 부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평동에 지금 현재 운동장 거기도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두겠다라고 했잖아요. 거기도 가용 뭐 면적이 될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뭐 한 2군데 정도가 가용 부지로 우리가 유력한 부지로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극히 곤혹스럽고 또 그거 하면 또 일파만파 여러 가지 또 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용역을 극비리 하고 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아마 계략 이제 지금 한 서너 군데에서 이제 한 2곳 정도로 축소되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디테일한 여론조사를 할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용역 결과가 뭐 정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궁금한 거는 이제 공공시설을 대상이 어느 기관인지 어느 건물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 처인구에서 제일 원하는 건 구청 아니에요, 구청. 그래서 구청도 공공시설에 들어갈 것이고요. 처인구 보건소가 사실은 시청 옆에 있어서 처인 구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해당될 것이고 또 우리 지금 시정연구원이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또 도시공사가 사실은 거기가 별로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또 좁고 주차하기도 뭐 힘들고 거기에 있는 뭐 도서관들, 산업진흥원 이런 뭐 산하단체가 전체가 다 우리 진지가 오래돼 있고 위치가 사이즈가 적어요. 그래서 그 산하단체 대부분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이제 만약 한다면 한 두 곳 정도 축소를 해서 이번엔 뭐 고층 건물로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디테일하게 여론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용역이 지금 극비리에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시장님 임기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그 이전에 이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하라는 얘기는 내가 했어요. 다만 뭐 선거 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후에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용역을 한 팀들이 결정을 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주 안에서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기 중에 절반 이상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내셨는데 또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확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어떤 뭐 거기에 대한 방역 계획이나 이런 거 따로 갖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뭐 방금 전에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호소. 그래서 강제로 이것을 뭐 거리두기를 뭐 더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장들하고 간담회 한 것을 결과를 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정말 눈물로서 호소하는데 그걸 우리가 또 시의 편의주의로 그 결정하는 것도 대단히 참 어렵고 해서 큰 틀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권유를 했고요. 3차 접종을 빨리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예방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3차 접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60세 이상 고령층, 또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망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라도 좀 접종률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 체류자들은 뭐 전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묻거나 이러지 않으니까요. 누구든지 오면 예약 안 하고도 오면은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드신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인데 정말 소상공인들의 도움 없이는 코로나19 종식이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디 상가를 갔는데요. 난 뭐 상당히 그것을 야, 참 시민의식이 대단히 높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들어갔는데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저지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인데 믿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 난 당연히 된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거기에 그때 업데이트 하는데 내가 당황해가지고 뭐 주인이 하도 나한테 막 다 붙여서 우리 참 시민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면 참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유행되는 이 코로나는 아마 그런 것도 막 피해서 지금 가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염려스럽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철저하게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선 7기 임기가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간 뭐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아쉬움도 있었고 또 바람도 더 있으실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소회를 한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4년이 너무 짧아요. 요즘 뭐 일주일이 하루 같고 그래서 이렇게 참 이제 임기가 되어가니까 정말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구나 하는 걸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는데요. 특례시 출범, 정말 껍데기만 특례시다 하는 얘기를 우리 시민들로부터 듣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잘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진했던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틀은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SK 반도체도 그렇고 또 플래텀 시티도 그렇고 이제 보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사실은 대단히 참 어려운 것이고 시장으로서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SK를 유치할 때만 해도 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참 잘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우리 지주분들의 또 애달품도 내가 또 같이 또 보듬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K한테 그런 약속을 했던 것도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지주들이 거기가 사실은 뭐 보상 액수를 할 때 고시하기 이전의 가격은 별거 아니었는데 고시가 되면서 아주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이 지주들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듬어서 잘 해드려야 될 것이냐. 이것이 참 저로서는 지금 아주 당면한 아주 일이고 그것이 잘 되어서 우리 동쪽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서쪽에는 우리 플래텀 시티 이것이 잘 되면 우리 용인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왔다고 하는 건 용인의 정말 큰 행운이고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용인에 사는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100년 동안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그러면서도 친환경적인 거. 요즘 또 탄소 중립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우리 경제 자독 도시가 안성될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도시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우리 저희만 해도 지금 남사 신도시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원삼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도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잘 꾸며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잘 그려줘야 되겠다. 그래도 제가 많이 아는 편이니까 그런 걱정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보면 제일 그거한 것이 교통 문제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교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철도 문제, 전철 문제.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야 불문하고 대통령을 출마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공약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쪽은 경강선 또 이제 이미 가고 있는 철도에서 SK 하이닉스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후발선 문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서쪽에는 3호선 연장 문제가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또 우리 경전철을 어떻게 하면 흥덕까지 잘 연장을 해서 편리한 교통망을 만들어 줄 것이냐. 구성과 성복, 신봉역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경전철의 문제도 우리가 계속 구성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인과 기흥수지 쪽을 그러니까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어떤 또 전철망은 없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망 중에서는 사실은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그냥 더 연장해서 하면 되는데 57호선 문제는 좀 시급하게 우리 처인에서 이제 거기에 물류 단지가 들어오면서 한 2km 정도는 용인 IC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8km에서 2km 정도가 되면 6km 남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충분히 비식값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것을 태우는데 그동안의 예산에 대한 문제가 걸렸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완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57번도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도로망들의 정비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년 3월 달부터 이제 준공영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버스 준공영제. 그래서 노선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입찰을 주는 거니까 정말 스마트한 교통도시를 만들어주는 거. 이것 또한 시장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GTX 타면 우리 이제 뭐 15분이면 구성까지 오잖아요. 또 이제 세종강 고속도로 타면 25분이면 서울에서 원산까지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울에서 건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 용인시가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런 생활권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엮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좀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좀 어려운 상황에 살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은 이제 특별한 도시의 특별한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시에서도 특례 시민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정주의식 강화를 통해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가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용인시를 찾고 또 이게 촉매제가 돼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프레텀 시티 같은 대형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이게 또다시 더 큰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용인 특례시장의 바람이면서 용인 특례시장이 특례 시민들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특례 사무 권한 확보에 게을리하지 않고 친환경 경제 자족 도시를 구축해서 110만 용인 시민의 100년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이부시의 새로운 각오로서 특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